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신인 선수들 출전했는데 나름 선전 펼쳐 나가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됐었고 뒤집혔었던 경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좀 돌아보면 1경주 김영석이 월등했었죠. 여유 있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허남열이 낙차사고 당하다 보니까 김민욱이 몸싸움 끝에 외선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권영재가 직선에서 착순권 진입하면서 배당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경주도 신인 선수가 무난하게, 손성진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김경록이 마크를 틀렸고 오기원이 쫓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신양호에게 잡히면서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경주 다소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강영묵하고 황종대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광명 선발급 4경주 유현우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김치권, 정성훈의 경합에서는 정성훈이 받아가는데 성공하면서 착순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선발급 4경주 금요경주가 결승전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고재준을 상대로 김범중이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고재준도 결승 가고 김범중도 결승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아쉽게 좀 쌍승은 뒤집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소 좀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 선발급 1경주 비파업 라인에게 꼼짝 못하고 당했었던 유일선, 금일은 강자로 나서고 있는 패선인 것 같은데, 문제는 후차권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 김경태, 오기현, 김경록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2경주가 신인 선수 유현우하고 강급자 김영석의 정면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우, 김범중을 활에 나갈 수 있는 김영석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우도 절대 힘에서는 밀리지 않은 상황이기라는 점에서 맞대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우수급에서 내려온 강급자 강형목 3경주 서한글하고 박일영을 활에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영재 틈새 공략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손성진이 과연 한명주까지 챙겨나가면서 파업수들입니다. 신양호, 황종대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반부터 힘을 쓰게 된다면 한명주 충분히 챙겨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종대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선발급 5경주 고재진 혼자 비파업이고 나머지 5, 6은 파업인데 아무래도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재준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으로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김성진, 허남열, 진익남, 김영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성진, 허남열, 진익남, 김영석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성진, 김세준, 임권빈, 강철호, 강동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성진이 끝까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의 경주는 아니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신인 선수 유현우가 인터벌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차 실격 당했었던 허남, 오기현, 홍미웅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유현우를 활에 나갔었던 허남열이 저측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일영, 진익남, 유현근, 용석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나섰습니다. 박일영이 전략 질주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선 진익남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니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경태, 한상원, 정성기, 신양호, 서한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박경태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빠른 시속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성진, 김영석, 김범중, 강병석, 고재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성진의 선행을 김영석이 반바퀴 저치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형목, 유일선, 김경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강형목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성진, 허남열, 진익남, 김영석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뭐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일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가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비파업 라인이었었죠. 고재준하고 김범중이 치고 나가자 보니까 유일선이 쫓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쫓아가서 추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일선.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후착이죠. 오기현하고 김성진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고 김경태하고 김경록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일선 입장에서는 이번 오기현을 좀 의식한 전준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도권 후배고 선행도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마키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기현을 의식한 견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기현이 때리고 유일선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세워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신속 자체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전 김범중 정도는 털어내고 고재준 정도는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고재준이 원체 빠르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했었던 유일선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유일선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아요. 일단 오기현과 연합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2번 상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경태하고 김경록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경태 몸싸움에서 밀려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장이다 보니까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물론 뭐 김경록도 마크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경록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유일선의 뒷자리 한 자리 꽤 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을 6번과 7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7번을 차선으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유일선 자체가 뭐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편성에서 유일선이 헛다리 짚어서 고전하는 경주도 꽤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기현이 넘어서면서 김경태와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오기현이 넘어서면서 김경록과 협공을 펼쳐나가는 작전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선이 김성진만 믿다가 김성진의 시속이 안 나오게 된다면 오기현도 뭔가 승부수 던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1번이라든지 뭐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림수로는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유일선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2번, 7번은 우선하고 싶습니다. 6번, 2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전일 같은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경태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3복승에서는 1번 김경태가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선 인정하고 후착 찾기 2번하고 7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민욱하고 김범중, 김영석은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유현우하고 김세준, 강초로 한 상어는 파업 라인인데 문제는 유현우가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범중 전혀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승부 찾아 나갔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영석이 힘을 쓰고 김민욱이 쫓아가게 된다면 유현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먼저 서두른다 하더라도 김영석이 유현우 상대로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또 파업 선수인 유현우, 비파업 선수인 김영석, 유현우하고 김영석의 힘대결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뭐 6살 차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김범중, 김민욱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영석이 작전 전개상은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욱 전일 잘 쫓아갔습니다만 허남열이 낙차 사고 나가다 보니까 마크를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다시금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김영석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다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7번과 1번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1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 쪽에 7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7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유현우하고 김영석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현우가 강철호, 김세준, 한상원 3명의 선수 중 1명은 챙겨줄 수도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이 가면 강철호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5번이 가면 김세준도 마키한 작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라인 묶어서 5위하고 5, 3이죠. 5위하고 5, 3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김범중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조 아무래도 비파업소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유연우가 강철호라든지 김세준 충분히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철호도 요즘 보니까 마크 곧잘 합니다. 김세준도 마크 됐을 땐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마크 마크가 된다면 파업수들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번, 2번이나 5번, 3번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기본적인 전략은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7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5번, 1번이 아무래도 삼복승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범중도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연말 들어서면서 김범중이 뭐 훈련을 좀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김영석하고 김범중이 2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김범중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유현우가 가면 강철호 김세준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패기를 앞세울 유현우군 같습니다만 연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영석의 선정 가능성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강형목 전일 서한글 활인 나가면서 직선 취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한글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강형목 입장에서는 서한글을 좀 다시금 활이게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서한글이 충주에서 훈련하다가 충북 개인으로 빠지면서 파업 라인으로 갈아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고 있는 서한글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이 서한글을 대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종속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영목 입장에서 서한글 다시금 활용해 나가되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선후배인 두 선수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같은 B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협공연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파업과 비파업 갈아탔던 선수들이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박일영이 때리는 과정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강형목이 서한글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서한글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강명목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승 진출 확정 지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박일영을 불러들이고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과 3번을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선행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명은 털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권영재가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는 권영재 틈새 공략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5번, 3번, 1번, 5번, 3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영묵이
마크 추이편 선수가 아니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무난하게 우승차전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일영, 서한글 두 차권 중에서는 박일영과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영을 강영목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후미권에서 서한글이 저치기 타이밍 한번 충분히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서한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권영재라든지 박일영이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좀 이변 전략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목 인정하고 이번 패성 서한걸, 박일영 중에서는 오리지널 파업 선수죠. 박일영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패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 켜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성진하고 한명주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황종대 본인 입으로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업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임권빈, 신양호, 김치권, 신양승용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5대2로 싸우는 패성인데 한명주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손성진이 한명주를 뒤에다 붙이면서 파업 선수들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황종대가 전일 직선에서 강명목까지 넘어서려고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양호는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선수들입니다. 원체 끊어먹기가 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성진이 과연 파업선수들 견제하기 위해서 한명주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명주도 곧잘 마크 정도는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띄엄띄엄 우승도 거머졌었고 마키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손성진이 초반부터 한명주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이번 패서 황종대가 빼앗기도 어렵고 신양호도 받아가는 앞으로 넘어가야지만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앞자리 내주지만 않는다면 한명주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배당의 중심은 아무래도 황종대도 팔려나가고 신양호 쪽으로도 팔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명주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손성진 초조부담 잡고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충분히 마크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끊어먹는 데는 황종대가 귀신입니다.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견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쪽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손성진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리하게 한명주 챙겨주려고 하다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자칫 빠지게 된다면, 고전하게 된다면 황종대 머리에 신양호입니다. 충청권 협공이 가능하죠. 김치권 전일 마크 실패하면 자신을 남겼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6번하고 3번, 6번하고 5번, 6번하고 3번이나 6번하고 5번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성진이 아무래도 4번 한명주를 챙겨줄 가능성,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비파업 라인 쪽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지켜낼 가능성, 털릴 가능성 양분해서 3복승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양호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마크 지켜낼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마크 가능성과 털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고재준 전일 직선에서 힘을 썼습니다. 결국 직선에서 김범중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만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앞선 경주가 후차권에서 좀 점수 낮은 선수들이 2차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범중이 욕심을 냈습니다. 본인이 머리치면 본인도 머리 결승 가고 고재준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는 점. 더군다나 고재준이 좀 너무나 긴 거리에 나서다 보니까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 진출했었던 고재준 금일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6명이 파업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고재전 후미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주아가 힘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발급 12초 한 중후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고재준이 이 정도는 충분히 저측에 타이밍으로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재준의 선전 가능성 쪽을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이 쫓아 나설 가능성 다분한 편성인 만큼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1번하고 3번, 1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주아가 힘을 쓰면 고재준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1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1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해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정성은 참 노력을 했습니다. 받아가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받아가게 된다면 오성균이 털리거나 이주아가 털릴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대1로 싸우는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좋은 고재준이라고 하더라도 경주 풀어 나가긴 어려워요. 이주아가 때려주고 오성균의 노련함 여기에 정성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이 넘어서지 못하죠. 오성균도 추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3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 라인입니다. 한 30% 선에서는 노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 6하고 3, 7은 3, 6하고 3, 7은 좀 과감한 전략으로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이주아가 때리는 시속이기 때문에 시속 자체가 없습니다. 1번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3하고 17 두 차권 안에서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